네, 안녕하십니까. 이엔김민암내과 김대현입니다. 직렬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49세 남자이고 2주 동안에 걸쳐서 생겼던 R6 페인을 조사를 했습니다. 랩을 보면 감마 GTP가 전체적으로 좀 올라가 있고요. 아니미아가 좀 있고 다른 특별한 소용은 없었습니다. 열은 없었고 이분은 거의 매일 술을 드시는 헤비 알코올릭스 상태였습니다. 우선 동영상을 한번 쭉 보시겠습니다. 주로 포커스를 맞췄던 거 지금 여기에서 제가 사진을 동영상 뺐는데 리버는 약간 패티 리버고 약간 헤파토메갈리가 좀 있었던 거. 이건 주 이 환자하고 상관이 없는 거라서 제가 뺐고요. 지금 보이시는 것은 어퍼 압도멘의 에피가스틱 쪽에 트랜스버스 스캐너입니다. 보시면 팽크라스 헤드의 라테랄 쪽으로 다시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팽크라스는 전반적으로 제가 봐서는 큰 스웰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덕트도 좀 보이긴 한데 패톨로지컬하게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엔트룸, 이 지금 보이는 것이 스토마크 엔트룸, 바디 엔트룸이고 여기가 엔트룸에서 볼프로 넘어가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팽크라스 헤드의 라테랄 쪽에 하이포 에코에 의한 메스라이트 리전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이고요. 이것이 잘 보면 트레이싱을 해보시면 벌브하고 더데름 세컨드 포션하고 연결되는 그 부위에 있는 그런 메스라이트 리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입니다. 같은 비슷한 부위에 있고 포커스를 좀 더 맞춰서 지금 보이는 것이 스토막의 디스털 바디와 엔트럼, 그러니까 에피가스 쪽에서 팽크라스 헤드가 보이는 부위에서 찍으면 보통 이렇게 스토막이 보이거든요. 여기 보이는 것이 엔트럼 쪽이고 이쪽이 두레날 세컨드 포션하고 팽크라스 헤드 주변에 지금 여기 보면 벌브하고 연결되는 그 부위가 지금 보이는 거 보이시죠? 여기 잘 보십시오. 여기 위치는 벌브와 세컨드 포션에 하이포 에코이가 이제 보이고 그 센터 쪽에 얼스레이션 보이기도 하고 에어셔도가 이렇게 트래핑돼서 보이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두데널 노멀 두데눔 벌브 세컨드 포션하고는 전혀 다른 현상이고 팽크라스의 어떤 헤드 쪽하고 이쪽에 병변, 디스탈 CBD 등등 여러 가지 병변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피덕트 딜라테이션도 없고 CBD 딜라테이션도 없었습니다. 근데 좀 더 밑으로 그대로 세컨드 포션보다 좀 더 밑으로 내려보니까 이쪽에 약간 배터리가 부족하다는데 연결이 그래서 연결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부위는 이제 전기 영상을 보시게 되면 지금 메인 리전과는 좀 떨어진 부위인데 이런 메스 같지는 않고 하이포 에코이가 약간 어떤 중간에 세퍼레이션을 가지고 있는 시스틱한 리전 이런 것도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몇 군데 보이고 있고 노트북에 배터리가 그렇습니다. 여기도 전체적으로 연결선은 없지만 팽크라스 헤드 주변으로 해서 일디파인드 하이포 에코이가 메스라이트 리전과 일디파인드 하이포 에코이 리전이 같이 동반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영상입니다. 이것은 에피가스 같은 부위에서 약간 트랜스버스에서 롱지튜디널 스캐너로 바꿔서 본 건데요. 이 부위가 이제 주로 드럼, 지금 보는 것이 엔트룸, 파이브링 넘어가서 벌브로 넘어가서 이쪽에 이제 세컨드 포션으로 넘어가는 게 되겠습니다. 이 부위를 잘 보시면 이게 드럼 세컨드 포션.
현재 세 가지 영상을 보셨고, 저는 지금 이 세 가지를 보고 환자 임상적인 양상과 비교해 봤을 때, 뭐 다 몇 가지 올라와서 해야 될 질환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펜카르타이티스도 이렇게 볼 수 있었을 것 같고, 어큐트, 환자가 AP 알코올릭스니까 펜카르타이티스, 어큐트 내지는 크로닉하게 언더라이가 있으면서 어큐트 안 익스어스페이션, 그래서 펜크라스 주변에 이렇게 플루이드 컬렉션으로 의심되는 부분 있었고, 그게 더 심해져서 두대는 쪽으로 약간 인필트레이션 하는 뭐 그런 양상, 슈도시스트 포메이션 등등도 생각할 수가 있었고, 그러기에는 펜크라스의 바디 테일 쪽이 너무나 깨끗했고, 예, 그런 것들이 안 맞았습니다. 물론 포컬하게 펜크라타이티스 올 수는 있겠지만 이상은 안 맞았고,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었던 게 두대는 세컨드 포션, 이쪽이 굉장히 월 티크닝이 보였습니다. 보시면 이쪽이, 그래서 이쪽에 두대는 세컨드 포션 생겼던 뭐 림포마나 아데노카시노마 뭐 이런 등등 멀리는 투머, 예, 아니면 디스탈 CBD하고 페리암필러리 에어리 쪽에 어떤 캔서 등등 다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환자는 뭐 결국 그 다음에 지금 보여드릴 것이 CT하고 내시경 사진이 있는데 최종 결론은 나진 않았습니다. 환자가 사진만 봐서는 소아관의 월피크닝이 그대놈 세컨드 포션에 네. 월피크닝이 포커스 아니겠나? 저도 주 포커스 그쪽으로 생각했고, 그래서 환자한테 내시경까지 제가 레코멘드를 했습니다. 내시경은 일단은 벌브 세컨드 포션에 들어가서 어떤 뮤코살 병변이 있느냐, 아니면 다른 뮤코살 병변이 있느냐에 따라서 병변이 이제 DDX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뭘 했고, 그다음에 CT도 찍어서 병변을 그 주변에 초음파로 보지 못했던 다른 부분 좀 더 정확한 병변을 우리가 DDX 하기 위해서 CT를 찍었었거든요. 스틸 사진을 다시 보시면 이렇습니다. 피드 dilation 별로 없었고, 펜크라스 바디 테일은 비교적 정상이었고, 헤드 주변으로 해서 어프하고 로우 쪽에 이런 셉테이션도 동반되어 있는 플루이드 컬렉션도 웨스 같지는 않았습니다. 아니면 시스틱 투머도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SCN이라든가 이렇게 모양으로 봐서 SCN도 전혀 올라올 수는 안 되지만, 이런 것들이 펜크라스 어프와 로우 쪽에 펜크라스 실질과는 조금 떨어져 있는 부위에 있었기 때문에 시스틱 투머로 생각하기 조금 무리가 있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로우 쪽에도 있었고, 이쪽은 세 번째 사진 보시면 세컨드 포션 쪽에 듀오데넘의 월이 티크닝이 전체적으로 보입니다. 월 티크닝이 굉장히 심하게 보이죠. 적어도 이 한 칸 이상 되는 1cm가 넘는다는 거죠. 근데 일반적인 메스, 우리가 멀리건 투머에서 보이는 아주 심한 저에코의 어떤 하이포 에코익 월 티크닝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주로 서뮤고사 같은 전체적으로 약간 하이포 에코에 간 병균이 부어져 있던 그런 양상 보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건 벌브 세컨드 포션에 머리 전체적으로 티크닝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코제닉합니다. 월 티크닝 자체가 에코제닉하다는 얘기는 적어도 서드 레이어 자체가 이데마토스하다. 그래서 우리 통상적으로 보는 이런 캔서나 멀리건 리전과는 조금 뭔가 좀 다른 양상이 보였다. 월 티크닝이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월 티크닝이 있으면 튜드 세컨드 포션에도 이 캔서가 올 수는 있지 않습니까? 드물지만 아데노카시노마도 올 수가 있고, 페리엠피럴리 캔서, 림포마 등이 다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뭔가 좀 이상했다. 그래서 CT를 찍었습니다. CT 병변은 트루 메스는 없었습니다. CT에서 보시면 부위가 펜크라스 헤드의 라테랄 쪽에 이런 ill-defined hypo attenuating 리전, CT 판독에서는 인플레이션으로 판독이 나왔습니다.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펜크라스 주변에 헤드 주변에 인플레이터리 체인지가 주로 있는 것으로, 그리고 주변에 아까 초음파에서 보였던 플루이드 컬렉션으로 보였던 그 부위는 CT에서도 플루이드 컬렉션 슈도시스트가 의심된다. 시스티가 투머보다는 플루이드 컬렉션, 염증이 있고 주변에 플루이드 컬렉션이 동반되었고, 가장 주 포커스가 이쪽입니다. 여기가 뭐냐면 펜크라스 헤드가 이쪽이 되고, 이게 두 달러 세컨드 포션이거든요. 이런 세컨드 포션하고 펜크라스 헤드가
접해 있는 두레널 세컨드 포션은 미디알 볼이죠. 미디알 볼 쪽으로 전체적으로 하이퍼 어테뉴이티, 로 덴시티의 이 염증성 소견. 그러니까 월 레이어 자체가 라테럴 월은 그런 대로 살아가 있는데 우측의 메디알 쪽에는 팬크레스와 접해 있는 부분은 거의 네크로시스가 와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염증이 아주 심한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환자 이제 CT 찍기 전 4시간을 같이 했었거든요. 4시간 해보니까 뮤코사 병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벌브 괜찮았고요. 이거 이제 SDA 부분, SDA. 요거는 이제 요 지나서 앰뷸라리 메이저 파필라인은 앰뷸라 바타 쪽이 정상으로 잘 보였고, 요것은 이제 SDA 넘어가서 세컨드 포션 넘어가기 직전, 그러니까 마이너 파필라인은 보부위 근처에 병변이 되겠고, 보부위에 프루트로딩한 메스 라이트 리전이 보입니다. 우리 보통 내시경 하다 보면 마이너 파필라가 약간 보이긴 한데 이 정도로 큰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그래서 마이너 파필라 근처에 근처로 두드널 세컨드 포션의 어떤 미디알 월 쪽으로 어떤 익스트리직 컴프레션 내지는 썸뮤코사 리전 등으로 의심되는 내시경에서는 그런 병변이 뮤코사 병변은 아니었습니다. 뮤코사 깨끗했고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CT 판도가 이겁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 계실 건데 그룹 팬크레아타이티스라고 있고 팬크레아티시도시스트, 저도 이 케이스는 처음 봐서 뭐 찾아보긴 했는데 이 개념 자체가 좀 생소한 개념이어서 여러분들과 한번 리뷰를 간단하게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있으면 앞으로 뭐 디스커션 같은 거 할 때 도움 될 것 같아서 잠깐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확진이 된 건 아닙니다. 확진은 패톨로지가 있어야지 정확히 확진이 되는데 이 환자가 뭐 전혀 연락도 안 되고 저희가 3차 병원 전원을 했는데 병원을 가지도 않고 로스가 되어버려가지고 전혀 그 다음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수술까지 원래 해야 되는 병이거든요.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룹 팬크레아티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사실 외국 논문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 1973년에 베커라는 분이 처음 이 그룹 팬크레아타이티스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이것은 주로 어떤 사람한테 오냐면요, 그 술을 아주 많이 마시는 남자, 중년 남성한테 많이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년 남성이 술을 매일 마시는 분이 갑자기 오는 것은 아니고 서서히 수개월 동안 걸쳐서 크로닉하게 앱가스 페인이 있고 노지와 보미팅, 웨이트 로스 등으로 호소해서 병원에 오는데 이것은 결국 크로닉한 팬크레아타이티스인데 이제 일반적인 팬크레아타이티스와 다른 점은 뭐냐면 이 그루브라는 것이 팬크레아티코 듀오데널 그루브라고 우리 해부학적으로 이 팬크레아스 헤드의 크레니얼 포션, 크레니얼 코달 부분하고 듀오데널 섹션 포션하고 디스탈 CBD가 만나는 그 부위의 에어리어를 팬크레아티코 듀오데널 그루브라고 얘기합니다. 그 부위에 어떤 염증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부분은 바디 테일 쪽의 팬크레아스는 대부분 다 정상인 것이 특징이고, 이것이 결국 이 부위의 팬크레아티코 듀오데널 그루브에 아주 진행적인 염증성 변화가 생기면서 결국 그 부위에 이제 스카가 생기게 되고, 더 심해지면 듀오데널 스테노시스가 좀 그런 병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그루브에만 오는 염증이 있는 것을 퓨어 폼이라고 하고, 이 상태 더 진행이 돼서 팬크레아스 헤드의 도르스 크레니얼 파트까지 염증이 파급되면 세그멘탈 폼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제 팬크레아스 헤드가 있으면 우리가 보통 메이저 파필라 말고 마이너 파필라, 덕트 오브 센터린이라고 하는 거죠. 이쪽 부위에 액세서리 덕트 쪽에 접하는 이 부위에 병변이 생깁니다. 보통 시스틱으로 나타날 수 있고 솔리드 포션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팬크레아스 헤드의 도르소 크레니얼 포션하고 이제 듀오데널 세컨드 포션, 그다음에 디스탈 CBD가 지나가는 부분이 해부학적으로 이걸 팬크레아틱 그루브라고 얘기합니다. 팬크레아틱 듀오데널 그루브에 생긴 염증인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마이너 파필라가 상대적으로 그쪽에 염증이 국한된 거예요. 그러니까 크로닉 알코올릭스들은 팬크레아틱 주스 자체가 약간 점성이 높아지면 이쪽으로 드레인지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마이너 파필라에 업설션이 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쪽에 드레인이 잘 안 되니까 이쪽에서 국소적인 팬크레아타이티스 와서 이쪽 근처에, 그러니까 다른 부위는 괜찮고 이 근처만 염증이 옵니다.
동시에 팬크라스 헤드 라테랄 쪽에 그루브 쪽에 염증을 지속적으로 일으키게 되고 세컨드 포션에도 염증이 생기니까 처음에는 이대만 오다가 나중에 심해지면 굉장히 심한 협착곡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컨드 포션까지 못 넘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쪽에 염증이 지속적으로 오는 걸 얘기하는데 이제 병약적으로 오래되면 이 시스트도 생기게 되고 시스트도 오게 되고 스카도 생기게 되고 슈도시스도 오게 되고 이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스틱 디스트로피 오브 두데넘이라고 하고 파라두데널 시스트, 판크라틱 하마토마 또는 그루브에 생긴다 그래서 그루브 판크라타이티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조금씩 다르거든요. 이거는 시스트가 주로 있는 걸 얘기하고 이것은 시스트보다는 이제 그 그루브의 염증을 주로 포커스를 봤을 때 그루브라고 그러는데 이게 약간 혼돈이 돼서 최근에는 이 네 가지를 다 합해서 그루브 판크라타이티스라고 얘기하지 않고 논문에는 파라듀데널 판크라타이티스다 이렇게 통합해서 얘기하게 만납니다. 최근에 이런 식으로 많이 텀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듀데넘 근처에 있는 부위에 췌장염이 국소적으로 생긴 것을 이렇게 파라듀데널 판크라타이티스다 이렇게 명명하자고 되어 있습니다. 페소제네시스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마이너 파필라 액세서리 덕트의 이쪽에 드레인지가 잘안돼서 이 근처에 국소적인 판크라타이티스 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펑셔널 업석션 이건 알코올릭 사운드한테 잘 나오는 모습도 있고 이 근처에 브루너 글랜드 하이퍼플레자 액토픽 판크라틱 티슈가 이 근처에 있어도 잘 올 수 있고 이런 판크라스 디비줌 이런 여러 가지 병이 있을 때 더 잘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로 병변은 총파송균하고 연관지어서 보면 멀티플 시스트가 듀데널 월이 두꺼워진 듀데널 월에 시스틱 체인지가 오게 되겠고요. 심해진 듀데널 스테노시스 그리고 판크라두데널 그루브에 염증성 변화가 오다가 심해지면 파이로시스가 같이 오게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총파송면에서는 특징적인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스테이지에 따라서 다른데 일반적으로 진행이 되면 팬크라틱 듀데널 에어리아 쪽에 그루브 근처에 이런 하이포 에코이간 에어리아가 보인다. 이건 염증성 병변으로 인해서 보이겠죠. 세컨드 포션이 비우가 많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비우가 오는 것이 주로 보통 이 머슬 파트는 괜찮고 브로드 글랜드 하이퍼플레이아가 주로 오기 때문에 서드월 그러니까 섬유구조가 주로 두꺼워지는 그런 양상입니다. 이것이 특징이고 더 심해지면 팬크라스 헤드의 도저 크레니얼 파트가 염증이 생겨서 헤테로제닉한 병변이 생기게 되고 파이브로시스 심해지니까 결국 디스탈 CBD나 P덕트도 늘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머리 리전에서 보는 어떤 페니트레이팅 덕탈 사인 이런 거는 이제 있겠죠. 머리 리전에는 없는 페니트레이팅 덕탈 사인이 있는 것이 이제 특징이겠죠. 좀 메스 이펙트가 이거 보면 이건 EUS 사진인데 듀데널 메디얼 쪽에 월 시크닝이 있고 안쪽에 한 시스틱 리전이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듀데널 월 시크닝 자체는 약간 에코제닉 아니고 보통 서드 레이가 주로 두꺼워지는 것이 특징이고 소노이스는 주로 이 팬크라틱 듀데널 그루브의 초기에는 하이포 에코이간 밴드라이크 리전이 보이게 되고 세컨드 포션이 디크닝이 되고 도저 크레니얼 파트의 팬크라스의 헤테로제닉한 병변이 보이게 됩니다. 심하게 되면 파이브로시스가 오게 되고 듀데널 스티노시스까지 동반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CT를 찍으면 우리 이 환자처럼 인핸스가 잘 안 됩니다. 염증이 심한 부위에 인핸스가 안 되는 푸어리 하이포 인핸싱 하이포 덴스 에어리아가 듀데넘 세컨드 포션과 팬크라스 헤드 사이에 이렇게 보이게 되고 듀데널 월이 아주 심하게 디크닝이 되겠죠. 파라듀데널 시스트 그러니까 듀데널 월 안쪽에 내지는 그 주변에 시스트 한 리전이 관찰된다. 하지만 이것이 이렇게 보인다 그래서 이 파라듀데널 판크라타이티스를 얘기하기가 참 곤란한 것이 사실 팬크라틱 캔서 헤드에 국한된 팬크라틱 캔서 사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주변으로 이미지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하이포덴스한 혈액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진단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시경을 하면 보통 이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듀데널 세컨드 포션이 이런 어떤 익스트린징 컴프레션 내지는 약간 확장된 컨투어 체인지가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것이 결국 이제
두된 월에 이데마토스 체인지 안쪽에 있는 시스티가 병변 때문에 바깥쪽으로 벌징이 돼서 이렇게 보이는 것이고 이것이 더 심해지면은 훨씬 더 심해져서 바깥쪽으로 더 심하게 이데마가 생기면 두데널 세컨드 포션에 스티노시스가 올 수 있는 그런 병변이 되겠습니다. 사실 진단은 일단 소노나 CT, MR에 대해서 말씀 안 드렸지만 MR까지 해서 진단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은 히스토패톨로지란 examination으로 확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뭐 결국은 수술이나 아스피레이션을 해서 바이옵시를 하지 않고서는 확진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이 어떤 패톨로지상에서 주변의 염증성 변화, 악성 어떤 세포가 없어야 되고 어떤 인플레이션과 파이브로시스 같은 게 동반돼야 될 거고 슈도시스가 있어야 되고 브루너그랜드 하이퍼플레이저 같은 게 동반돼야 될 거고 어떤 마이오이드 스트로말 프롤리페이션 이런 등등의 소견이 동반됐을 때 진단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팽각 캔서하고 진단에 좀 어려운데 사실은 이 조금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듀오데널 월 자체가 물론 팽각 캔서의 듀오데널 인베이전 때도 듀오데널 월 디크링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팽크라스 헤드에 하이포 에코간 메스가 있으면서 듀오데널 월 인베이전 되니까 전체적으로 보다는 포컬하게 일렉큐럴하게 하이포 에코간 월 디크닝이 되는 건데 이것은 보통 디퓨전 듀오데널 월 디크닝을 주고 있고 이제 에코제니시티는 약간 오히려 증가되는 양상. 근데 몰린 투머에서는 하이포 에코간 월 디크닝이 동반되는 것이 더 많다. 있고 더블럭 사인 같은 것이 이제 이 캔서들이 있지만 염증되는 이런 것들은 그렇지 않다. 덕트 자체가 내로인이 어그럽트하게 되는데 반면에서 브루 팽카타이티스는 어그럽트하게 되지는 않고 서서히 이렇게 되는 것이 특징이고 페네트레이팅 덕탈 사인이 이제 캔서에서 없는 것이 특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소견하고 조금 진단이 좀 중복되는 면이 있지만 조금 도움 될 수 있는 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전히 진단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결국 치료는 이제 초기에는 어큐트 팽크라타이티스랑 크로닉 팽크라타이티스 치료가 똑같습니다. 페인 컨트롤하고 MPO하고 후리도 맞고 입원해서 이렇게 치료해서 어느 정도까지 회복을 시킬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이 환자들은 예후가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결국 리스폰스가 없으면 결국 수술해야 됩니다. 그래서 윗불이나 이런 수술을 해서 제거를 해줘야 되고 롱텀만 리프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술을 해서 이런 심토매틱 컨트롤도 할 수 있지만 캔서와 감별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해야 진단이 되고 치료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최근에는 이 액세서리 팽크라이트 쪽에 엔도스코피 드레인지를 해가지고 치료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보통 얼리 스테이지에는 한번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환자 처음만 보시면 이 듣고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아마 조금 아까 처음 봤을 때가 좀 다르실 텐데 보시면 어떠신가요? 우리 흔히 보는 팽크라스 헤드 모션 프로세스 쪽은 거의 깨끗하지 않습니까? 이쪽은 이나 같아서 아니 않거든요. 근데 팽크라스 헤드의 라테랄하고 듀오데널 세컨드 포션 사이에 이쪽의 병변이죠. 포커스가 이쪽에 있다는 거죠. 지금 촬영하는 건 세컨드 포션의 월 디크닝으로 생각되고 이쪽에 염증이 있으니까 약간 에코제닉하게 보이는데 요 부위가 듀오데널 세컨드 포션 약간 시경에서 봤던 그런 부분하고 일치 않은 부분이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약간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이쪽에 플루이드 커렉션이 보입니다. 플루이드 커렉션이 보이고 이쪽에 이거는 위쪽인데 다른 부위에도 플루이드 커렉션이 슈도시스로 생각이 되는 이런 부분이 같이 동반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제가 이제 이 초음파 판독을 따로 했는 게 없어서 제가 추정하면은 듀오데널 세컨드 월에 한 시스틱한 체인지가 저는 나중에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보시면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 월티근이 있고 이렇게 하이포 에코가 한 것이 루멘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 방금 촬영하는 것이 하이포 시스틱한 리전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듀오데널 월티크닝 안에 생겨 있는 인트라 뉴럴 시스틱 리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마치
모르겠지만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 자체가 여기 하나 보이고 여기도 보이는데 노면하고 연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기도 보이고 여기도 보이는 것이 일단 인트라뮤럴 시스트, 파라듀레널 시스트 이전이 동반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팬크라스의 어떤 전체적인 바디 테일 쪽은 괜찮은데 팬크라스 헤드와 듀다럴 세컨드 포션 그 사이에 팬크라스 듀다럴 그루브에 생긴 아주 심한 염증성 변화 그런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와. 근데 이건 이제 사실은 수술을 해서 대단. 확진을 하면은 사실 케이스 리포트를 해도 될 정도인데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외국에는 케이스가 많은데 우리나라에는 2007년 논문에 보면 우리나라에 4케이스 그다음에 2011년에 대구 가톨릭 외과에서 그 6케이스 발표를 한 게 있어요. 이게 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뭐 6케이스도 중국이 된 것도 있을 것 같아서 우리나라 국내에서 한 많아야 한 6, 7케이스 정도 이제 발표가 되어 있고 그것도 다 이제 그 중에서 반 정도는 이미지로 진단했던 케이스고 이제 나머지 반은 이제 패톨로직하게 수술을 해서 진단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는 어차피 초음파를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다른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초음파 이미지를 가지고 어떤 이런 경우 DDX를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그대로 생각 보시는 멀티크림과 인트라뮤럴 시스틱 리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포커스에 맞춰 설명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코멘트 하시는 분도 있어요. CCTV가 간혹 이제를 많이 보는데 실제로 윤대준 쌤 경험 있습니까? 수술하는 경우는 뭐 저렇게까지 전형적으로 사실 보기 어려운 경우도 많은데 뭐 수술까지 하는 경우는 그렇게 간혹 그런 판독이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대부분 수술해야 됩니다. 이거 수술 안 하면 저런 경우에 씨름 아밀라즈하고 라이파즈가 이 환자는 제가 세럼 아밀라즈를 안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인프레션이 제가 이걸 사실 이 정도 병을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은 이제 아밀라즈 라이페이즈는 별로 안 올라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올라갈 수도 있지만 약간 마일드하게 엘리베이션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큐트 팬크라타이티스하고 좀 다르죠. 첫 번째 동영상 한번. 예. 첫 번째 근데 동영상. 인트라판크라티 CBD가 거의 이펙트한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이거는 그룹 판크라타이티스의 예, 그룹 특징은 좀 팬크라타이티스 특징적인 소견입니다. 덕트가 인베이저는 별로 덕트가 판크라틱 덕트하고 CBD가 내려오는 그보다 메디알로 듀데눔 월 사이에 이렇게 그렇죠. 그 스페이스가 거기에 오는 판크라타이티스 그룹 판크라타이티스거든요. 이 특징적으로 덕트 오브스트럭션이 잘은 생겼죠. 아주 심하게 나중에 생겨도 마일드하게 그렇죠. obstruction이 오기 때문에 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스티노시스는 올 수 있고 ICD도 딜라테이션 될 수는 있는데 흔히 말하는 이제 디스트럴 CBD 캔서나 헤드 캔서로 인해서 오는 obstruction보다는 훨씬 더 경미하다는 것이 특징이고 있더라도 약간 테이퍼링 되는 게 어브럽트 테이퍼링 되지 않고 스무스하게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스티노시스 올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딜라테이션도 올 수 있습니다. 아까 될 수 있다는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덕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컴프레션. 컴프레션에 주변에 있는 염증 때문에 컴프레션, 그러니까 염증성 변화로는 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컨시스턴시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동영상 이제 다시 한번 보시죠. 저도 처음에 초음파 볼 때는 전혀 인프레션이 없었습니다. 판크라틱 헤드에 생긴 헤드 라테랄 쪽에 생긴 캔서나 듀데널 캔서 아니면 뭐 팬크라타이티스 이런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여기 세컨드 포션이 있는 하이포 에코하게 아주 약간 웰 디파인드 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제 생각에 플루이드 컬렉션으로 생각이 됩니다. 월 티크닝은 아닙니다. 월 티크닝으로 보이는 건 아까 보셨던 여기 세컨드 포션의 월 티크닝 이 부위거든요. 이 부위가 월 안쪽에 지금 요거는 듀데눔 아닙니까? 예, 요건 두 하이퍼 에코가 아니라 안쪽에 보면은 예. 이게 에코제닉한 게 가스 셔도가 보이거든요. 이건 바울이라고 생각되고
지금 요 레벨은 그보다 좀 더 아래쪽입니다. 아래쪽에 보면 네. 이것은 원에코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플루이드 컬렉션으로 보셔야 됩니다. 플루이드 컬렉션과 듀얼 세컨드 포션의 월 자체가 염증이 심하다 보니까 네크로시스 오파 그런 거하고 연관돼서 이렇게 약간 지저분하게 보도가 1디파인트 되게 보이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 사진. 다음 그 정경상 있죠. 끝나고 정경상. 아 예. 제가 예, 요거 정경상을 보면 이것이 듀얼 세컨드 포션 월 디펜이 저는 그거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플루이드 컬렉션 여기하고 슈도시스로 우리가 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하고 이런 부분 요 부분도 요보다 조금 더 아래쪽이거든요. 요 포션이죠. 예. 월 디펜하고 연결되어 있는 플루이드 컬렉션이 아닐까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아니면 여기도 약간 연결되는 듀얼 세컨드 포션하고 연결이 되는 월 디펜하고 어떤 염증성 변화하고 연결되는 그 부분으로 생각되기도 하고. 근데 최장님 물론 이제 헤드 요즘 왔으니까 그리고 각각 다른 위치를 알고 있는데 사실은 최장님이 뭐 바디 테일에다가 주변에도 와 있으니까 헤드에 도는 경우가 간혹은 있더라고요. 그건 이제 포컬하게 올 잘 지치하고. 근데 그런 경우에 포컬하게 왔는데 듀얼 세컨드 포션에 이렇게 디퓨저 몰티클링이나 이런 것만 되는 건 좀 드물지 않을까. 저도 이건 추정하는 겁니다. 이게 확진된 건 아닙니다. 뭐 이렇게 CT 결과가 이렇게 나왔고 룰아웃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거꾸로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초음파에서 이런 소견이 있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걸 제가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수능 듣고 나니까 다 맞아 떨어지네요. 수능 듣고 앞에 그림을 보니까 저 다시 인터넷 듀얼리너월에 있는 시스트라든지 위치라든지 하이퍼이코이칸 미션이라든지 딴거 이야기할 게 별로 없었는데 반박을 논리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뭐 반박해보려고 해도 논리가 혹시나 이거 알고 계시면 나중에 서울에서 패널 디스커션 하는데 이런 비슷한 게 아주 나오면 뭐 정확히 있습니다. 얘기할 지난번에 거예요. 우리 판결수 공부할 때 김용쌤이 그때 강의할 때는 한번 들었잖아요. 약간 한번 나왔었어요. 예, 한번 나왔었는데 실제로 케이스를 보기 처음입니다. 아주 뭐 좋은 케이스입니다. 네, 이상